의 신동호 의원입니다. 자산관리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소위 부실화된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문제가 됐던 저축은행들이 부실화된 요인 중에 하나가 그 당시 부동산 시장을 보고 이 부동산 개발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면서 부실화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국에 이 부실화된 사업장이 방치되어 있는데 현장을 가서 보면 이게 방치되어 있어서 참 사회적으로도 우범지대화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또 이것이 내버려 둘 경우에 채권 채무 관계가 복잡해서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은행 발표의 산업연구관표를 보면은 이 건설업의 경우는 10억 원당 취업 유발 개수가 14.6명, 고용 유발 개수는 10.6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 사업장이 한 500억 단위로 본다면 한 사업장만 정상화시키면은 한 730명을 취업할 수 있고 또 530명의 고용 유발이 가능한 거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동안에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해서 우리 캠코나 예금보험공사에서 이것을 환매 조건부로 사다가 이렇게 공매에서 처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해 국감장에서 과정에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캠코가 단순히 공매 처리하지 않고 개발 인수자 발굴 방안을 개발해서 이걸 많이 처리했어요. 이것은 그냥 팔아먹는 게 아니고 그 사업장의 장점을 살려서 꼭 개발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말하자면 주인을 찾아주는 방법이죠. 이렇게 해서 할 경우에는 값도 어느 정도 처받을 수 있고 또 빨리 정상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칭찬을 받았어요. 오시기 전인데 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들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좀 성과가 있었어요? 저희가 노력은 많이 그동안 했는데요. 네. 일단 아시는 것처럼 이 구조조정 기금도 올 연말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까지 이거를 다시 저축은행에 되돌려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것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고, 올해 들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1월까지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추가적으로 이거를 시간만 더 있더라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믿으세요? 예, 노력을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좀 더 팔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환매 조건부고 이 기금 운영 기한이 금년 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사후정산 방식 아닙니까? 자산관리공사가 열심히 해도 나는 별 인센티브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자체 업무 내용 속에 부실채권 매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제안한 내용은 이겁니다. 구조조정 기금을 사용하지 말고 자체 재원으로 말이죠. 이 PF 사업장에 관련된 채권을 일괄 매입을 하라는 얘기죠. 일괄 매입을 하면서 확정가로 매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싸게도 매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여기서 많이 말하자면 이문도 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성공을 보게 된다면은 아마 이 채권 처리해야 되는 저축은행 해결에도 좋고 우선은 국가 경제에 얼마나 큰 혜택이 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전적으로 신 의원님 아이디어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금융 공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업장들을 매입을 해서 이거를 사업자를 발굴을 하고 사업을 완전히 완성을 하려면은 너무 많은 손이 가고 또 거기에 따른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솔직히 지금 건설 경기도 안 좋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로서는 더군다나 공기업 경영 정상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경영 환경 속에서는 이걸 매입하기가 좀 어려워. 무슨 말인지 정책 환경은 만들어 드려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결국 이제 어떤 면에서 비즈니스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실채권을 굉장히 싸게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생각을 하셔요. 리스크가 많으면은 리턴도 많아야죠. 그래서 그걸 내버려 둘 경우에 정상가로는 비싸겠지만 아무도 안 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합당한 가격으로 사서
성공할 수 있다면은 저는 그것이 거기서 무슨 이문을 남겨라는 얘기 아니고 그게 국가 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는 것이겠어요. 국가 공공기관으로서 그런 역할을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것을 개발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문제의식을 알고 경험 있는 조직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은. 적극 검토를 좀 네, 하시죠. 예. 그리고 정책적인 것은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님께 지금 공적 자금 회수도 해야 되고 또 부채 많아서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 저축은행 사태로 사실은 가장 많은 또 피해를 본 사람 중에 한 분들이 후순위채 투자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후순위채 투자자들 통계를 보면 그 당시 한 2만 3천여 명이 8,170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내용을 보면은 고령에 연금처럼 생활하고 투자하는 분이 많아요. 또 금감원의 분쟁 조정 결과를 보면은 많은 경우가 이 불안전 판매라는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제 질의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도 영업 중인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가 꽤 많죠. 네. 제가 알기엔 8천억이 넘습니다. 또 이 중에는 지금 부실 징후가 나타나서 퇴출 절차를 밟고 있는 것도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예부에서 들어가서 아마 한두 차례 이미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내용을 보면은 당연히 자산이 얼마나 건전한지 회계 처리 잘 돼 있는지 이런 것만 조사하는데 그동안에 후순위채 투자자에 대한 불안전 판매가 있었는지 조사는 안 하셨죠? 예보가 나가면서 불안전 판매 자체를 중점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하는 과정에서 불안전 판매가 저희가 알게 되면 금감원한테 좀 통보해서 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 문제가 다 불거진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불안전 판매가 흔히 있었다는 것도 알고 사전에 지금 정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불안전 판매에 대한 조사를 미리 하신다면은 좀 이분들에 대한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 의원님 취지는 제가 충분히 100% 공감을 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지금 시스템이 그 예보는 이렇게 좀 감독원이라는 조직이 있고 예보는 그 기금부실 우려 차원에서 보조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예보가 나가서 불안전 판매라든가 소비자 보호 쪽을 집중적으로 보게 된다고 그러면 오늘 감독원하고 조금 협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 이해가 가네요. 제가 감독원 쪽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